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삼성전자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때 사세요. 최소 2배 수익 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어디에 사서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만 1,600명이고요. 우리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6만 명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도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매번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때 사세요. 최소 2배 수익 납니다라는 내용의 강의입니다. 삼성전자를 과연 지금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100%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빠질까에 대한 부분이겠죠. 거기가 매수 가격이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가격까지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가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과 그 다음에 이 가격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올라갈 만한 이유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빠질까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5.3만 원대 털썩, 반도체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6월의 저가를 깨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1% 넘게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53,600원을 경신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52주 신저가 81,500원을 갈아치웠고요. 뉴욕 증시는 영국의 대규모 부양 정책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침체 가능성이 부각되고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좀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와 함께 목표가를 다 내려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 내년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이 추정치를 봤을 때 약 49조 5천억 규모 보고 있는 상태고요. 약 10% 31%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79,000원에서 75,000원으로 내려잡았고요. 당연히 금리 인상과 강달러로 세계 경제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측을 한다는 게 오히려 자만한 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팬데믹 특수로 호황을 누렸던 IT 내구재 수요가 본격 둔화하면서 비축해놨던 부품 재고가 오히려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출하 부진과 평균 판매 단가 급락의 영향으로 반도체 부문 이익이 2분기 10조 원에서 7조 2천억으로 급감할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Z 사업부와는 달리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모바일도 폴더블 신제품 출시 속 실적이 소폭 개선, 가전은 부진할 것 같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출하 증가와 ASP 하락으로 큰 폭의 매출 감소 및 손익 둔화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쪽이 별로 전망이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은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는구나. 삼성전자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태고, 정말 어디까지 내려갈까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이 좀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만 잠깐 보면은 삼성전자고요. 최근 6월에 찍었던 저점 라인대를 다시 한번 깨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악화된 시장 전망의 목표가가 내려갔습니다. 예, 유진투자증권이고요. 보시면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지구적 금리 인상과 킹달러로 세계 경제가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을 했다. 팬데믹 특수로 호황을 누렸던 내구재가 둔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환경 급변으로 IT 예산 집행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메모리칩 주문이 이례적으로 급감하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시장과 기업 실적 전망에 수정이 필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난 5월 9% 감소로 제시를 했던 2023년 디램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20% 이상 감소로 조정한다라고 한 2배 이상 늘렸네요. 그래서 PBR 같은 경우에도 1.6배에서 1.5배로 낮추고 목표 주가를 7만 5천으로 하향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전망치 이 보고서들도 다 우하향 또는 이 하방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항상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보고서라든가 전망치가 하방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한다면 대부분 디램 가격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램 값 4분기 18% 하락, 3분기도 하락했는데 4분기도 지금 밀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반기 역성장 우려감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양대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군인 디램 가격이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으로 IT 기기 수요가 위축이 되자 디램 시장도 타격을 좀 입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이제 영업이익,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누가 봐도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디램 월별 고정 거래 가격도 지금 2021년 7월부터 뭐 단 한 번도 오르지 않고 계속 그냥 밀리기만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4분기 디램 가격이 3분기 대비 최대 18%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디램 가격 하락폭이 최대 15%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더 세게 빠지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용 디램 4분기 가격 하락폭이 13에서 18%대고요. PC용 디램은 가격은 약 10에서 15%, 소비자용 디램은 10에서 15% 내려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당연히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하반기 들어서 디램 업체들이 가격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IT 시장의 급격한 수요 위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엄청나게 수요가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비대면이 해결이 되면서 급격하게 다시 위축이 되는 모습을 확인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디램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램에 따라서 지금 이 주가 하락이라든가 선반영이 좀 진행된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디램 가격이 지금 4분기도 마이너스 18%라는 거죠. 3분기도 마이너스 15%였는데 또 하락을 했다.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디램 가격은 대부분 반기에서 분기 먼저 선반영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분기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선반영이 먼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기에 하락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뭐 솔직히 말하면은 디램 가격 둔화하고 뭐 전망치 하락하고 좋지 않은 거 알겠는데 그럼 좋은 이슈는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0.1주 사세요 해서 삼성전자를 이제 쪼개서 살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시작을 했고요. 국내 주식도 소수점 단위로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54,500원에 삼성전자 주식 0.1주를 커피 한 잔 값에 구매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좀 비싼 우량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보통 이렇게 나눠서 하나에 뭐 2천만 원이라면은 그 2천만 원짜리를 뭐 0.01개, 0.001개 해서 나눠서 샀었죠. 근데 이젠 주식도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일 한국 예탁결제원은 이날부터 국내 상장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NH, KB, 미래에셋, 키움증권, 하나투자증권이 먼저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요. 소수 단위점 이 소수점 단위 거래는 투자자가 소수점 단위의 매수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 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만든 후 해당 주식을 예탁원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기 써 있죠. 어떤 고객이 0.4주, 0.3주, 0.2주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한 주가 안 되죠. 0.9주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이 증권사가 0.1주를 넣어서 온주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맡겨서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완벽하게 이 소수점 주식을 우리가 수급을 넣는다라 볼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이 소수점 거래로 인한 수급 증가라든가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거래 서비스로 투자자들의 주식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소수점 단위 주식 거래는 해외 주식에 한해 가능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도 이제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 거래 의결권은 증권사가 서비스 약관을 통해 의결권 행사, 미행사, 중립투표 중 하나를 정하도록 했고요. 소수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약관을 통해 정하는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주총 안건별 찬반 의사를 취합해 온주 단위로 통보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0.1주라고 해서 야 너의 경영권이라든가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투표권이 없는 게 아니야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아 이제는 무거운 종목, 비싼 종목에도 정말 돈이 없는 또는 개인 투자자들도 접근하기 쉽게끔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충분히 지금 0.1주씩 이제는 매매가 가능하면서 이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지고 조금 더 이제 저렴하게 이제 우리가 이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거래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삼성전자 이제는 커피값 정도로 사는 거 알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말만 해오던 문제점을 이제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수합병이죠. 100조 원 역대급 빅딜 삼성전자 ARM 인수와 득과 실입니다. 그래서 AR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 영국 기업이고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를 만들고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역대급 빅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만 인수 후 7년 만의 일이고요. 매물은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입니다. 그래서 ARM의 대주주가 손정이에요. 그래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이 부회장은 지난 9월 서울 김포공항 만난 취재진에게 다음 달 손 회장이 서울로 온다고 말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ARM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요. ARM은 영국 소재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팹리스라 부르고요. 만드는 기업을 우리는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팹리스계 팹리스라고 불리는 회사인데 그만큼 반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러니까 컴퓨터의 CPU입니다. ARM의 고가의 반도체 설계 자산을 구매해야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거의 뭐 또는 전 세계적으로 ARM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안 쓰는 기업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정희 회장의 미래 구상이 필요했던 ARM이 매물이 된 건 손 회장의 미래 예측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를 통해 장래성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해왔는데 최근에 좀 실패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ARM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이지만 파운드리는 다소 약하죠. 그래서 이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는 대만 TSMC, 2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ARM을 인수를 해서 설계 역량이 올라간다면 아마 경쟁력 자체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팹리스 분야의 개선도 이룰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팹리스 시장에서 국내 반도체 점유율은 1% 남짓에 불과하지만 ARM을 인수한다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이 충분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ARM의 고객사는 우리가 뭐 삼성전자 하겠지만 애플, 퀄컴 정말 많은 기업들이 고객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의 ARM 인수 100조 원 규모의 이 기대감이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제는 뭐 인수합병을 하니 많이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진짜 ARM을 100조 규모로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임수합병을 하면은 경쟁력이 조금 더 좋아지고 경쟁력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기업의 성장성이나 가치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인수합병을 함으로써 뭐 삼성전자가 좀 바뀌는 게 있나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좀 애매하게 이 회장 자리가 비어서 왔다면은 이제는 새 컨트롤 타워
재건을 하고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계열사 간 사업 역량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 준비에 나서면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이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각 계열사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새 컨트롤 타워 재건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는 11월 1일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을 기점으로 부회장이 제2의 신경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뉴 삼성의 명확한 비전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은 12월로 예정된 정기 임원 인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계 및 재계에서는 삼성이 새롭게 구상 중인 그룹 구심점은 옛 미전실 같은 미래전략실이죠. 기능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이병철 선대 회장이 1959년에 만든 삼성물산 비서실을 모태로 한 미전실입니다. 58년간 명맥을 유지하면서 관리의 삼성 핵심 조직으로 군립을 했는데 해체가 됐죠. 그래서 삼성은 정현호 부회장이 총괄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조언과 최고 경영진 의견을 폭넓게 수립해서 해결책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 안팎에서는 2017년 미진실 해체 5년 만에 새로운 컨트롤 타워 준비에 들어간 삼성의 움직임이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주가 상승이라든가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 복귀 이후에 국내외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행보로 보이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만간 이번 올해 11월, 12월에 새 컨트롤 타워 및 중 제2의 이 뉴 삼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상태 보니까 뭐라고요? 11월에 이제 이 제2의 뉴 삼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12월에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만들어지고 플러스로 컨트롤 타워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지금까지 애매하고 방향성을 못 잡던 삼성전자가 제대로 같은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오히려 올해 연말이 삼성전자한테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요. 뭐 이거 말고는 뭐 성과가 없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최근에 이 5G 관련된 잭팟을 터뜨렸죠. 컴캐스트의 장비 공급을 진행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미래 성장 동력인 5G 사업에서 또 한 번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4세대 통신 사업은 이재용 부회장이 사업 육성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고요. 5G를 4대 미래 성장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정을 하고 해외 이 세일즈라든가 이미 직접 다닌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1위 케이블 사업자 컴캐스트의 5G 통신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이중 전선 설치형 소형 기지국은 기지국 라디오 안테나 기능을 하나로 폼팩터로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네, 삼성전자 자체 개발한 최신 2세대 5G 모뎀 칩을 탑재해 기지국을 초소형화, 경량화 하면서 이 데이터 처리 용량을 2배로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캐스트는 미국 1위 케이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5G 상용망 구축을 위한 필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3년부터 여러 가지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다 5G 부분에서도 지금 미국을 열심히 진출하고 성과를 따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뭐 5G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 잭팟을 터뜨리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요, 방금 얘기한 대로 어디까지 빠질까요?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장기 투자 위한 저점 매수 가능 가격대 진입이라고 해서 이게 6월에 나왔습니다. 6월 급락할 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쭉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떨어져 과거 급락기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갔다며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현재 주가가 저점 매수 가능한 가격대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 수준에서 4에서 18%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히 상승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소리냐? 과거 주가 급락기 최저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보면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1.17, 2011년에 1.24, 2016년에 0.94, 2018년도에 미중무역 전쟁 1.04, 2020년 1.08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정말 역사적 최저점 이 PBR 배수인 0.94배 47,000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구간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금 구간 라인 대에서 정말 많이 빠져봐야 한 47,000원 선 아니겠냐. 그러니까 47,000원 선이면 지금부터 마이너스 한 1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수하는 거는 전혀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급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수준이 그 중에서도 가장 최저가를 찍은 0.94배이기 때문에 0.94배 수준이 요 정도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 되지만 약 47,000원까지 열어두고 매매를 한다면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여기서 8만 원까지만 가도 대략 우리는 2배 수익입니다. 정고점까지 가면 그 이상이고요. 그래서 작은 수익이 아니니 우리는 47,000원까지 열어두고 이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하반기 지내고 내년 이제 상승세라든가 미국 착공식 진행하는 거 보면서 흐름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47,000원 라인 때 잡으면서 대응하는 거 알겠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그 2차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직접 총정리 해놓은 자료집이니까 다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어플에 개인정보, 뭐 전화번호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전화번호 아무것도 필요 없이 진행되는 무료 어플이니까요. 네, 다 필요 없고 그냥 각 스마트폰 내에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거기 뭐라 검색을 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필요 없이 보실 수 있는 무료 어플이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2차전지 시장 전망 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 해놨습니다. 그래서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 눌러서 자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자료집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이렇게 9월 27일, 26일, 23일, 22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꼭꼭꼭 확인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최근에 니켈 관련주가 올라갔다, 왜 올라갔으며 어떤 종목이 있는가 정리를 다 해드리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고 관련주가 있었구나 무료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무료로 다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